굿모닝. 어제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어제 제가 그 방송한 내용이 그런 거였잖아요. 한국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죠.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불철주야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냥 너무 실망스러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제가 그 해결책으로 기회가 되면 서양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또한 좋은 걸 아무리 알아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서양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말은 이제 본심을 진심으로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아픔을 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제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정치가들을 탓하는 그런 댓글들도 좀 봤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바쁘고 좀 정치 개혁을 교육 개혁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그 리더층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근데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또 내가 반대로 그 정치하는 그분들의 입장에 되었을 때는 그 또한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기에 일방적으로 배도하는 것은 이것도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이죠. 세상을 바꾸는 힘도 결국은 어떤 특정 집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즉 선생이 바뀌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정치 세력이 바뀌고 어떤 특정한 집단이, 물론 혁명적인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그 세상의 조직원, 즉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결국은 교육도 개혁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을 바꾸는 힘도 결국은 국민의 수준이라고요. 자,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답이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세상에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정해진 답이죠, 정답.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쪽집게처럼 공식을 외우고 답을 달달달달 외우고 정답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걸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시험 문제도 그러면 그렇게 출제가 돼야 되겠죠.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시험 문제는 명확한 답이 있는 것만 출제를 하잖아요, 그죠? 가끔은 대학 입시에서 뭐 2개의 정답이 있다, 뭐 모호하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뭐 법원도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만 내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답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자유로운 생각을 얘기하고 진취적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색깔을, 엉뚱한 이야기를, 이런 모든 것들을 발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이런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시험에 반영돼서 대학을 가는 건데, 대학 입시에서 어떤 문제를 주고 너의 생각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자유롭게 글을 쓰게 만든다. 그럼 그 채점은 결국은 그 채점을 하는 당사자가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주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죠? 심지어 뭐 미술 작품 같은 것도 블라인드를 해놓고 뭐 커튼 뒤에서 그리고 이렇게 채점을 하고 막 그래도 그거 다 아는데, 그죠?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안 돼. 그 왜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사회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그 사회가 신뢰가 떨어지는 현상을 여러 군데서 발견되죠. 우리나라에서 추천서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또 아는 분한테 선생님한테 가서 추천서 써달라고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뭐 심지어 이런 추천서도 있어요. 이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함으로 이에 추천함. 이건 추천서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추천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그런 추천서들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영어로 쓰는 추천서가 되면 그거 더 합니다. 왜냐면 우리 영어 능숙하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이나 뭐 교수님들이나 그죠? 다는 아니죠. 대부분 많은 경우. 근데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원서를 지원할 때는 선생님의 추천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야 뭐 자기네 언어이고 또 생각 자체가 그들은 자기의 주관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늘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쓰죠. 정직하게.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언어 능력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모범 답안 같은 그런 추천서를 어디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추천서 양식 보고 베낀다거나 아니면 그냥 네가 써와라. 써오면 갖다 사인해주면 이건 사실 추천서가 아니죠. 근데 실제로 한글로 추천서를 한다고 해도 아마 우린 그럴 겁니다. 우리는 액면 그대로 가장 정직하게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두리뭉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절대 주관식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마음껏 이렇게 써내는 그런 시험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낼 수밖에 없고 정확한 답을 요구하고 평가를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려면 결국 객관식밖에 없어요. 그럼 정답이 있는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정답이 있는 교육이 너무나 많은 폐해를 줍니다. 어저께도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설계도를 그리지 못하고 늘 마치 인생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우리 그 시절을 보면은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옛날 뭐 촛불 집회를 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전 국민이 막 전부 다 뭐 그런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죠? 세월호 때도 그랬고, 그죠? 옛날에 광우병 파동 때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을 때 그 사회적인 현상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에는 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합니다. 왜? 정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촛불 집회를 해야 된다. 이거 뭐 잘못됐다. 그 국정농단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그와 생각을 달리 얘기하는 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왜냐하면 정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파동 때도 그렇잖아요. 미국 소를 미국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미는 거 유모차에다 애기 실어갖고 하고 우리 애 죽으면 안 되냐고 시위하고 막 광화문에서 그랬던 기억 혹시 안 나십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코미디죠, 그죠? 코미디지. 미국 소고기 먹는다고 죽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어느 누구 하나 거기에다가 이의를 달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제 얘기는 세월호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를 얘기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건 왜 그래요? 우리는 늘 정답이 있는
획일화된 사고방식과 획일화된 행동 양식을 우리 사회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과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답 있는 교육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정답을 전달하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며, 너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정답을 향해서 정답 맞추기 작업, 그리고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 정답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나는 바보, 역적, 반사회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이 교육이 이렇게 참 우리 생활과 우리 미래에 이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 안다고 치자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요? 결국은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죠? 생긴 모양이 다 다르듯이 개개인의 생각도 다르고 이런 다양한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그래요?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는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소신 있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남의 눈치 안 보고 답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나는 내 자식 나의 의지대로 가르친다. 그런 배짱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조금 점수가 잘못 나와도 학교 공부 지금과 같은 그런 평가 기준으로 우리 애를 평가하는 거에서 조금 점수가 안 나온다면 우리 애가 그렇게 뭐 잘못된 게 아니다.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너 왜 이렇게 점수 못 나와? 점수 끌어올리려고 그 정답 찾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막 달달 뽑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 남의 눈치를 더 이렇게 보면서 살잖아요. 너가 몇 평에 살아? 나는 몇 평에 살아야 돼. 너가 어디가? 나는 어디? 늘 이러잖아요. 그죠? 어떤 고정관념, 사회적 관념.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자, 그렇잖아요. 학교에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획일화된 그런 정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는 교수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주관식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승복을 하시겠냐고요. 못한다니까. 절대 못한다니까. 당신이 왜 걔한테 점수를 많이 줬는지 그 증거를 대라. 혹시 그 사람, 그 학생하고 당신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사회는 우리 사회가 아직 성숙하지 못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개개인 내 자신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또 이야기는 뭐냐면 각자 도생이에요. 개개인별로. 왜냐하면 나 혼자 이 사회를 다 바꾼다라는 건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리가 있더라고요. 너무 달라. 상황이 너무 달라가지고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정말 우리는 선생님들 너무나 노고가 많고, 그죠? 또 뭐 등등등등등등. 정치가 이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면 다른 세력들이 너무나 또 그게 또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표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퓰리즘에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포퓰리즘에 흔들려서 우리나라 사람 실제로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많이 배우고 많이 깨인 사람이 행동을 좀 오히려 더 진취적으로 하고 더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 여유를 베풀고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실은 교육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도 별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배움과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내가 교육부 장관이 돼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하는 것은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서양 교육을 받고 서양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참 댓글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교수님들도 댓글로 참여를 해주셨고 또 많은 해외에 계신 분들 또 미래의 서양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분들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조금은 힘이 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어쩌면은요 우리 지금 여러분하고 저희는 뭐 정치가도 아니고 종교 집단도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싶은 그냥 저는 아주 자그마한 그냥 개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냥 한 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여러분은 댓글로 저는 주제를 던져줌으로써 같이 댓글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조금 우리 서로 개개인별로 조금 발전이 된다면 그죠? 개개인별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이 된다면 나중에 그런 개인이 많이 이렇게 생겨난다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한 방에 뭐를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다서라도 지금 이 시기를 잘 좀 지내야지 될 것 같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저는 흙수저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전 절대 금수저 집안이 아닙니다. 흙수저집에서 태어났지만 영어를 접하고 서양 문화를 접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발전해 왔고 또 비록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못했지만 어린 시절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제 주변에는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에 정말 저를 잘 이끌어준 멘토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도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좋은 말을 정말 제 평생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가족과 좋은 말을 많이 해줘서 저를 이끌어주신 그런 주변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 많이 혜택받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감히 서양 교육을 권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았고 또 지금 이 방송하고 계신 분은 뭐 그것도 이제 여러 계층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어떤 이런 그 멘토 역할을 하는 이 사회의 어른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 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우리 이렇게 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조금 더 진취적으로 만드는데 같이 좀 합류해 줬으면 저 더 힘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요. 너무너무 고맙고 저는 진심으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항상 죽는 그 순간까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늘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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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